네, 여러분의 계좌를 더블업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빈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개장을 책임지는 시황 스피커죠. 장우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진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또 업종 종목 어떤 테마들이 이제 괜찮은지 아닌지 또 지금 이제 NXT 이미 열렸잖아요. 열렸죠. 네, 그래서 네. 그 분위기 좀 보면서 우리 시장 오늘 괜찮을지 한번 좀 살짝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코스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NXT 지수 같은 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NXT도 지수는 안 나와서 지수는 안 나와 거기나. 아예. 네, 전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지. 네, 지수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종목들의 수익률만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시가총액 42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가총액 상위 42 다 올라? 네, 다 오릅니다. 그래 이렇게 오를 거 어제 왜 그렇게 떨어졌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 오를 거 알았잖아. 네. 여러분도 알았고 나도 알았고 우리 장원진 작가도 알았고.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어제처럼 떨어질 필요가 있나? 그러나 뭐 어제 일이고. 자, 일단 그래서 시총 40위까지는 떨어지는 거 없다. 네. 올라가는 애들 중에도 시총 1, 2위 이렇게 좀 큰 애들은 어느 정도 가는지는 좀 약간 짚어주신다면. 삼성전자가 네? 3.7%. 네, SK하이닉스가 4.8%, 5% 가까이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현대차. 현대차 2.2%, 상대적으로는 어.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SK스퀘어가 6.1%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는 솔루션 4등인데 2.76%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반도체 쪽이 특히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6.87% 상승해서 네. 또 증권주,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우주, 반도체, 차, 뭐 하여튼 대부분 강세인데, 그렇죠. 특히 좀 더 특히? 오르는 게 반도체 쪽. 네. 반도체, 우주. 네, 맞습니다. 아, 삼성전기도 최근에 실적 잘 나오면서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네. 실적 이후의 성장, FCBG에 대한 성장 때문에 네. 기대감으로 어제도 좀 좋았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고 오늘도 한 3.7%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시장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어제 이제 쫄지 마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제 어설프게 하차한 분들 진짜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굉장히 많을 거고 만약에 하차한 것보다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면 이건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승장에서는 하락할 때도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일부 현금은 가져갈지언정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시세를 다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보여주는 거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을 강하게 준 이후에 그 다음 날의 반등이 네. 전날 낙폭의 뭐 절반 정도를 순식간에 회복한다. 그러면 네. 그건 굉장히 강세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적어도 몇 달 이내에서는 네. 시장을 약하게 보거나 시장을 뭐 안 좋게 보거나 이러면서 현금 늘려놔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인버스, 네. 곧버스 이 양반들 어제는 엄청 하루 좋았겠죠? 어제 뭐 좋으면서도 내심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네. 미국 선물이 장중에는 한국시 열리면서는 약간 하락하다가 또 간밤에는 또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요? 장우진 작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소나기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낙폭이 컸던 걸 사야 됩니까? 아니면 낙폭이 좀 덜했던 거, 어제 버텼던 걸 들 사야 빠진 됩니까? 거? 그러니까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일단 어제 반도체가 지나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매도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 시장은 ETF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밀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제 많이 빠졌던 반도체를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두가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많았다 작았다 이런 것 자체보다도 화두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화두로 나온 건 xAI와 스페이스X를 합병해서 상장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가시성이 더 높아진 게 또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아르테미스 2 프로젝트라고 해서 달 탐사 프로젝트인데 네. 아르테미스 1은 무인 우주선이었고 지금 아르테미스 2는 유인 우주선을
오랜만에 발사한다는 거 하는 거죠. 맞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래서 우주 관련된 테마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데 네.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우주 관련된 친구들. 네. 몇 개 있죠 우리나라에도. 네. 많이 있죠. 뭐 많이- 한국항공우주 비롯해서 네. 한국 항공우주, 네. 근데 뭐 주로 네. 올랐던 건 뭐 HVM이나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데도 우주 관련 아닌가? 맞습니다. 네. 아. 인텔리테크도 그렇죠. 네. 위성 안테나 관련된 회사고. 맞습니다. 네. 어제 낙폭이 좀 제일 컸던 게 어떤 친구들이에요? 뭐 고려연, 네. 고려하연. 은 관련해서 은이 급락하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은 관련주라서 급락을 했었고, 거기 이제 많이 빠졌고. 네, 일단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장비 뭐 이런 데인가요 거기는?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입니다. 소재. 네, 아. 소재 쪽인데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세게 나왔고요. SK스퀘어가 어제 11.4% 급락이 그래요? 나왔고, 그다음에 전선주들이 네. 구리 관련된 주식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LS,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에서 보면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이런 기업들도 좀 같이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빠졌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기업들이 반등하는데 지금 원자재가 반등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네. 급락 급등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금은동 가격이 반등할 거냐 여기서 죽을 거냐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금은동 가격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당국이 공통적으로 증거금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HFT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드라고 해서 순식간에 단타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서 투기 세력들을 잡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운동 가격은 조금 잡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기업들을 안 보시는 게 지금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네, 지금은. 근데 어저께 낙폭이 컸던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네. 오늘 꽤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금운동 가격이 많이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고려아연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강한 반등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네. 빠진 이유는 금운동이 빠져서인데 금운동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고려아연이 어제 뭐 좀 과다한 낙폭이 있었더라도 오늘 그만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11% 어제 빠졌고 오늘 지금 3%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금운동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특히 이제 그 개인들이 엄청 매수한 거 아니에요? 네. 다 받아준 거. 어제도 뭐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네. 이제 개인들이 엄청 샀는데 이런 개인들은 제가 볼 때 오늘 어제 좀 낮은 가격에 샀다면 오늘 2% 3% 수익에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아하. 높다. 개인의 왜냐면 이제 그런 개인들은 4848이 충분히 가능하거나 아니면 야, 하루 만에 2% 먹으면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오늘 오전장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지수 시작하자마자 한 3, 4% 뜨고 시작할 것 같은데. 네, 지금 3.5% 뛰는 걸로 보이네요. 뜨지. 네. 뜨자마자 이분들 가운데 개인들 꽤 많이 이제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정프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다릅니다. 아 그래요? 빨리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개인의 예탁금이 네. 104조 원까지 또 올랐어요. 증가했습니다. 보면 예탁금이 이렇게 많다는 걸 봤을 때 새로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848하는 분들은 네. 약간 중수 이상. 네. 그래도 시장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 중심인 거고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빠졌네? 들어가야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ETF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치면 이게 파는 자금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을 만들어줬을 수 있다. 그리고 예탁금 지금 104조 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살 걸. 어제 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급하게 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금들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막 여기서 급등했다가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넥스트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건 이제 전 순위 상승이 쭉 보니까 바이오들이 많네요. 바이오 제약, 네. 그죠? 유바이오로직스, 뭐 중해제약, JS 이거 뭐예요? 롯데, JW 중해제약, 예 그리고 뭐 반도체도 좀 있고요. 또 뭐 SK스퀘어, 네오셈 등등이 이제 많게는 20%대에서 한 6, 7%대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로봇 약간 요 정도? 특징들이 좀 있어요. 특징이 뭐죠? 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실적이 나왔고 플러스로 시설 투자 한 1,100억 정도를 발표했는데 이 회사 자본의 8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유바이오로직스가 백신 회사입니다. 콜레라 백신을 통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게 장티푸스 백신이나 수막구균 백신이거든요. 근데 수막구균 백신이 지금 매출 규모 정도로 나올 거라고 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1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왜 하겠어요? 백신이 새로 될 거, 임상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레라 백신은 여기서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신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 투자를 미리 했다라고 본다면 뭐 오를만하다 네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즘도 미래에셋펜 콜레라 많이 걸리나? 아프리카,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네. 그럼 이제 거기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고 뭐 유니세프나 유엔 쪽으로 이렇게 수출해서 맞아요. 유니세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 그렇죠. 공급하고 네. 네. 그리고 미래에셋벤처는 지금 우주 관련된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네.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 미래에셋벤처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몰로코라는 회사에 투자했어요. 몰로코. 네, 몰로코 광고, 그 AI 광고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이 꽤 잘 나와요. 몰로코가 뭐예요? 몰로코 AI 광고 회사, 미국 회사. 아. 네. 근데 이게 엠러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예? 그 회사랑 좀 비교되는데 매출은 그 회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에서 글로벌로 인정받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 회사 상장 준비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미래에셋벤처는 뭐 지금 두 가지가 다 괜찮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도 이제 벤처 캐피탈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특징주 중에 좀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금 있는 1조 5천억 정도 되는 롯데이노베이트. 롯데 이노베이트. 네,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 기업의 SI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IT 관련된 그 설비 같은 것들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특이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요? 이 회사가 유니트리, 예.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 아시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로봇 쪽으로 AI 멤버라고 이 회사 롯데 그룹에 들어가는 AI 관련된 어떤 서비스 플랫폼 이걸 공급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유니트리에 공급한다고요? 네, 저도 왜 거꾸로 중국 되는 거 회사에 아닌가? 롯데이노베이터가 공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제 지금 시간은 부족하니까 상세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예. 또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유니트리에 뭐 공급한다. 있는. 네, AI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도 로봇이야라고 얘기 된 거죠. 네, 뭐 그런 이유로 아마 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프로텍도 보이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프로텍 같은 경우는 디스펜서랑 다이본더라고 디스펜서는 이 화학 약액 같은 거 공급하는 장비고 네. 다이본더 같은 경우는 본딩이니까 이렇게 붙이는 장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텍도 최근에 보면 급등했죠. 네, 영업이익이 460억 정도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본딩 장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레이저 본딩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이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텍도 좋았고 그다음에 요거는 한번 좀 지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오셈이에요. 네오셈 주가를 네오셈. 네, 네오셈이 지금 갑자기 얘기 나온 게 HBF 얘기가 나왔습니다. HBM 말고 네, HBF. 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이거를 DRAM 기반으로 쌓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휘발성 메모리고, 그러니까 연산을 도와주는 메모리인 거고 지금 보면 낸드가 필요하다. 장기 기억을 해서 나한테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억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려면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HBM처럼 이걸 쌓자. 그래서 HBF. 플래시. 네, 플래시를 해서 HBF를 싸서 여기다가 또 GPU 옆에 HBM과 HBF를 동시에 붙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HBF 얘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 관련된 테마주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옛날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처럼. 근데 네오셈이 지금 관련된 기업으로 좀 묶이는 것 같아요. 랜드 플래시가 그것도 쇼티지 나니까 이제 쌓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쇼티지도 있는데 HBM을 쌓았던 이유는 이렇게 쌓으면서 메모리 용량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TSV를 탕탕탕탕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한 1024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로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게 통로가 많다 그러면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밴드위스를 넓혔다라고 하는 게 그건데 이 HBF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메모리 통로보다 빨리 하려면 여기 쌓은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를 뚫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HBF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네. 지금 상승률이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아. 거래대금이 워낙 좋은데 어제 증권주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 비롯해서 증권주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셋증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주 관련된 테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떨어지는 친구들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보시면 여기 어제는 정말 하락 종목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하락 종목이 지금 NSTS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개 없네. 굉장히 몇 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아. 어제 신도리코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네. 예. 그다음에 제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으로 어제 20% 정도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로픽 같은 경우에도 삼성자산운용 쪽에서 지금 지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지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AI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그냥 무자비하게 ETF 중심으로 자금이 세게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신감이 다시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보면 빠지면 이제 무조건 사야지. 나 이거 빠지면 다음엔 내가 이게 절대 안 놓친다.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 빈센트 때문입니다. 빈센트가 밀리면 사라, 의심 말고 사라 뭐 이래갖고 개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 좀 재밌었던 게 개인이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들고 있던 사람들이 더 샀을까요? 아니면 새로 진입했을까요? 저는 들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평균 단가를 들고 있던 낮추면서 사람들이. 강하게 밀리면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네요. 근데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쥐고 있으면 여력이 별로 없어요. 네. 이미 많이 다 사놔서 그렇죠. 이게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는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 자금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타금. 네. 그 왜 이제 저 약간 이 개인들 중에서도 어제 같은 날이 저는 이 옮겨 타기 좋은 날이다. 옮겨 타기. 네, 내가 이제 뭐 있다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돈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살 여건이 좀 안 됐을 때 너무 좀 비싸다 생각할 때 어제 같은 날 떨어질 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조금 손해 보더라도 처분하고 그다음에 진짜 내가 사고 싶었던 평소에 사고 싶었던 그 친구를 사는 날이 어제가 아니었나. 그랬어야 된다. 그랬어야 되죠. 그랬어야 근데 되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별로 없습니까? 어제 떨어질 때 야 이거 언제까지 떨어져? 야 더 떨어지면 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초고수예요. 그래요? 그렇죠. 네. 아니면 초고수분들은 이미 그 전에 약간 징후들을 보면서 팔았을 텐데 어제 제가 좀 이제 아쉬웠던 거, 제 스스로에 되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 코스피 현물이랑 그다음에 네.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4일 연속 좀 누적적으로 매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털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는데 개인 자금이 워낙 강해서 그래도 급락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탁 털린 거죠. 근데 한번 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금운동 가격이 안정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바로 시장이 딱 급등해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라이시스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표들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크라이시스의 징후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신용이익에 대한 징후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장 시작했네요. 이제 장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전자가 5% 오르네요. 자, 오늘은 뭐 네. 고민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요 그냥 네. 잡히는 대로. 오늘은 네. 보이는 대로. 자, 한번 장 상황 한번 쭉 볼까요? 우리 작가님이 한번 지금 네. 현재 지금 코스피가 네. 3.57%, 그다음에 3.57. 코스닥이 3.05%로 일단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 코스피 하락이 5.26%, 코스닥 하락이 4.44%였거든요. 근데 하락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반등이 절반 이상 되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을 단숨에 회복하고 있고 이게 뭐 장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냐 이거는 뭐 사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예. 뭐 정프로님 얘기처럼 꺾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된다 그러면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이 자체는. 이렇게 보면 어제는 사실 박앤세일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건데. 어제. 예. 근데 어제 이유가 좀 애매했잖아요. 케빈 월시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유동성이 축소될 어제 거야. 케빈 워시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어제 떨어진 게 네. 어제 떨어진 건 뭐였어요? 어제 떨어진 거는 떨어지고 싶을 때 타이밍이 왔어요. 왜 하필 어제야? 사실 어제는 CME 증거금 5%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카고 상품권에서 네. 거기가 증거금을 올렸어요? 5%를 올리면서 네. 아무래도 금과 은 가격에 증거금 이슈로.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빨리 유동화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네. 등등. 그래서 그런 쪽으로부터 이제 하락폭이 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런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 네. 예, 물론 이제 케빈워시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케빈워시가 원인이 아니었나. 뭐 나중에도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케빈 워시는 케빈 워시를 보면 안 됩니다. 드러큰 밀러를 봐야 됩니다. 밀러를 봐야 된다. 네, 베센트랑 다 그 라인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네. 자, 오유 SK하이닉스가 몇 프로예요? SK스가 지금 5.4% 상승하고 있고 5.4. 삼성전자가 4.5% 네,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4%, SK스퀘어 5.5%.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기아 기억나시죠? 네. 올랐던. 근데 지금 0.1%로 하락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약간 좀 부진한 자동차가 네. 그러네. 자동차는 밸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이슈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이슈가 붙어줘야지 현대차 그룹은 다시 갈 텐데 요거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미래에셋증권 지금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증권이 근데 아까 넥스트레이드에서 유바이로직스 지금 어때요? 네. 아, 유바이로직스. 네, 아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의 상한가였는데 네, 네. 유바이오로에스 지금 19%, 아, 네,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동성이 네. 있구나. 네. 근데 이 기업은 어제 오늘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후유증은 단기간에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술, 그러니까 지금 증설에 대한 건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 갖고 공부해 보세요. 사라는 게 아니고 공부해 보시기는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네. 그리고 삼표 시멘트가 오늘 지금 18%, 19% 오르고 있는데 어제 얘기했었죠. 네, 어제 그 삼표 시멘트 성수동 부지 요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 네. 근데 이게 이 회사 좀 주가적으로 좀 볼 게 뭐냐면 네. 이때 한번 올랐었어요. 이때 보이시죠? 언제죠? 이때가 작년 12월에 신세계 부지 얘기 나오면서 서울에 부동산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일제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때 전고 좀 뚫고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네, 여기 보이시죠? 이 그때는 5천 이제 막 1001고속 오르고 뭐 이때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때 동반적으로 관심 받고 상승했다가 조정 네. 길게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쳐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삼표 시멘트가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다른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어제 얘기 드렸던 뭐 하림지주라든가 뭐 DRB 동일이라든가 아니면 서부 T&D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 뭐 어떤 베뉴지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자산주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근데 삼표 시멘트는 또 말씀하셨던 정원호 청장 관련된 테마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랑 별개로 본다 그러면 자산주 가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쨌든 도심에 그 부동산들을 공급하는 정책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터미널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사업은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삼표 시멘트는 20% 넘게 지금 이제 오르고 있고요. 네. 상승률로만 따지면 거의 최고는 또 아니구나. 그렇죠. 뭐 와. 상한가가 있죠. 파두. 네, 거래 재개. 그러니까 상패 이슈가 벗어났다고 하면서 파두가 이제 상한가를 바로 기록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파두는 지금 그 상패 이슈가 없다 그러면 올라야 되는 주식이 맞아요. 왜냐면 ESSD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ESSD의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회사고 글로벌리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또 여기가 샌디스크 쪽, 요즘 핫한 샌디스크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상패 이슈 때문에 오히려 눌려 있었거든요. ESSD는 뭐예요? ESSD, SSD 자체는 이제 그 메모리를 말하는 거고 네? E는 엔터프라이즈용, 그러니까 기업 서버용에 들어가는 SSD를 말합니다.
파도. 그간 회사가 파도예요. 네.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 SSD가 보면 낸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에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ESS를 뭐 디지털로 한다는 건가 아니면 SSD가 앞에 2가 붙는다는 건가 했더니 엔터프라이즈 네, 기업용 네. 맞아요. SSD 네. 맞습니다. 그거 하는 회사가 파도. 네. 거기 이제 상표 이슈 때문에 이제 한참 거래 정지가 있었고 다시 재개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다. 네. 네. 그리고 당분간 또 강할 수도 있겠죠. 이슈가 해소가 됐으니까.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네. 음. 그리고 그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네. 삼화전기도 오늘 13% 정도로 강한데 삼화전기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낸드 관련된 회사거든요. 네. 네, 여기도 ESSD 관련된 커패시터, 네, 커패시터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으로 좀 최근에 급등했고 추가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네. 코스닥도 근데, 좀 말씀 주세요.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최근에 1, 2, 3위가 막 왔다 갔다 하던데.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은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4위부터 좀 강세를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 상승,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5.8% 상승. 최근에 여기서 얘기했었죠. 지금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 계시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위혜주 연구원님이 네, 그분이 얘기하면 바이오가 요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데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이게 흐름을 탑니다. 잘 되는 분들이 조금 안 맞추신다 그러면 이분 내려가고 새로운 분들이 쫙 올라오는데 네. 지금 위혜주 연구원님이 그래요. 삼천당 제약 그렇고 최근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이제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이프릴 바이오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뭐 이런 기업들이 이분이 이제 강조하면 주가 파파박 뜨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삼천당 제약도 알테오젠이 넘어가잖아요. 네. 코스피로 넘어간다고 치면 삼천당 제약이 이제 코스닥 1등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네,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지금 4%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네. 반등이 세게 나온다. 원익 IPS 어제 급락했던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15%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바이오는 애널리스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내 직접 그 바이오 기술을 알기란 내가 무슨 진짜 무슨 생명과학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누가 좀 약간 믿음직한 애널리스트 나오면 그래, 저분 말대로 가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약간 그렇죠. 있죠. 네. 맞아요. 뭐 밸류 같은 것도 사실 밸류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 평가를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균적인 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로봇 애널리스트나 바이오 애널리스트나 다들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튼 코스닥에서는 지금 바이오 그다음에 어제 로봇, 급락했던 솔브레인 솔브레인 5% 그리고 아까 우주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우주. 네. 세트레가이가 지금 코스닥에서 우주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네. 오늘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16%요. 네. 세트레가이가 최근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어이구, 잘라가셨네. 네. 안 맞네요. 잠깐만요. 지금 네. 현재 코스닥에 다시 에코프로가 1등이군요. 시가총액 1등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바이오 급락하면서 그리고 2차 전지는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3등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2등이네요. 그래도 알테오젠 2등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네. 오늘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 나오면서 올라갔고 근데 뭐 알테오젠은 이제 의미가 없죠. 이제 넘어갈 거니까. 네. 다른 기업들이 다시 찾을 거 봐야 되는데 전 놀라운 건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가 그냥 삼성의 로봇이라고 하는 그 후광으로 14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다. 정말 매출이나 이익은 뭐 거의 미미한데 미래 가치로 땡겼다.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좋다 안 좋다 제가 평가하긴 그렇고 네. 시장 자체가 로봇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뭐 개별 종목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수 장으로 봐야 되겠군요. 지수장인데 네. 지수에서도 확실히 차별화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안 좋았던 반도체를 다시 사야 된다. 반도체는 안 좋을 게 없었는데 너무 올라서 부담이 컸구나. 그걸 쉬어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다야겠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어제 미국에서도 스트레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마이크론 비롯해서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혹시 뭐 대략 섹터별로 한번 살짝만 좀 짚어주실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섹터가 네. 구분이 돼서 지금 그 상황이 안 떠가지고 잠시만요.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의 섹터는 네. 섹터라 부르지만 SK하이닉스라고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아 하이닉스만 보면 돼요? 네. 네. 전자닉스가 오늘은 아. 상을 주도하고 있다. 일단 잠깐 보면 산업에서 전기전자 쪽이 4.5%.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금융업이 지금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은행주들도 이제 탄탄한 실적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네, 그냥 나는 길게 보고 은행주 베팅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증권주 7.4% 그러네. 상승하고 있고, 네, 통신주가 의외네요. 통신이 3.88%.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종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SK텔레콤일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 그다음에 반도체, 네. 통신 이 정도가 지금 제일 세게 가고 있고. 네. 아, SK텔레콤이 엔트로픽 지분 투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분 가치가 지금 1조 5조, 1.5조, 2조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수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갈까 싶었는데 시장에서는 지분 투자에 대한 것, 지분 투자가 확실하고 지분 투자가 수익 실현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 미래에셋벤처 이런 것처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분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약하다. 자동차 네, 약해요? 약해요. 네, 네. 오늘 자동차 약하다. 어제랑 좀 다르네요. 칼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대부분 이럴 때 네. 올해 CES 이후에 자동차가 히어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소나기가 거치고 난 다음에 딱 상황을 봤더니 여전히 전자닉스네요. 일단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현대차가 70% 80% 연초에 뭐 CES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타가 됐는데 너무 빨리 스타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 가치를 보니까 아직 실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고 로봇으로 땡기기에도 버슨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근데 쫙 듣기로는 현대차 좋아하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많았죠. 네. 많았죠. 과거형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화장품. 화장품. 네. 화장품 요즘 많이들 투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화장품은 작년에 눌렸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미국에 대한 미국 실적. 그러니까 원래 화장품은 중국 기반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도 잘 팔리니까 미국 기반으로 가는 화장품, APR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죠. 실리콘트. 근데 작년에 미국 실적이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4분기 실적이라든가 올해 전망을 보니까 다시 미국도 회복되고 있고 유럽도 좋고 하니까 화장품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탄력이 반도체만큼 있지는 않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땐 좋다라는 거고 또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중국인 인바운드. 네, 중국인 인바운드가 오면 결국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올리브영일 거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화장품을 또 구매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화장품 관심 갖고 사면 우리나라 와서 직구하거든요. 네, 또 사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미용기기나 화장품주들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롯데관광개발 이런 기업들이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주식도 지금은 좀 봐도 된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반도체가 더 중심이 될 거다. 근데 우리 중국 실리콘2 같은 데 지금 한 10% 떨어졌네. 왜 그러니까 그렇지? 화장품이 어제 낙폭이 컸을 때는 그래도 좀 버텼는데 네. 오늘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왔다. 그래서 말이 좀 업해갈 수 있겠으나 어쨌든 오늘은 또 화장품이 소외되는 듯한. 지금 제가 실리콘에서는 안 보고 있었는데 네. 10%나 빠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뭐 다른 뉴스 하나 터졌나? 이건 자금 순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아니 수출도 나름 잘 되고 있고 그래도 실리콘2가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들 갖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잘 네. 모르는 데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근데 오늘 APR도 예. 6% 이상 떨어지네요. 근데 어제 덜 빠졌거든요. 어제 덜 빠졌다 오늘 쳐 맞아라 이거예요? 이게
덜 빠졌기 때문에 처맞아라가 아니고 아니 어제 안 빠졌으면 오늘 잘 버티면 되지 뭘 이게 올라가는. 순환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어제 그 반도체 급락 나올 때 ETF로 그냥 두드려 때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롱숏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조금 버티고 안 좋았던 것들 그리고 낙폭이 컸던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롱숏 걸리면서 반도체 쪽을 롱하고 지금 화장품 쪽을 약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강세했으니까 근데 그것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큰데요. 제 뉴스가 지금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떨어진 악재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장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뭐 그렇죠. 전자닉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낙폭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더 그 관련된 동향이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2월 3일이니까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못 보니까. 수출 데이터 같은 네, 게 수출 데이터 쪽에서 약간 생각보다 부진했다고. 그렇게 괜찮지 않았네 뭐 이런 이제 만약에 그런 받았을 얘기가 수 나왔다 있겠군요. 그러면 네,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저 댓글 소화 잠깐만 해보면 LNF 아마 이사준이 좀 물어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네네. LNF는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요거 중요하죠. 하나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NF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NF가 상대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D에 비해서 조금 안 좋기도 하잖아요. 이게 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LNF가 지금 제가 이제 LNF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ESS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빨리 올라오고 실적이 회복되는 게 네. LNF에서 보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LNF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봤을 때 지금 11선이 일단 무너지고 있잖아요. 차트상으로는 네, 이렇게 흐름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일단은 상승 추세를 일단 돌리지 못했어요. 봤을 때 11선, 21선 자체가 중기 추세선인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를 완전 히 돌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그래프는 아니다. 자리가 네.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저희가 오버가 좀 돼갖고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한 번 쫄지 말라. 네, 지금 쫄지 상황, 마라. 네, 지금 상승장에서는 또 쫄지 말라는 이런 부분도 되는 거죠. 올랐으니까 나는 절대 못하겠어. 이렇기보다는 지금은 지수 베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4% 가까이 더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장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지수 자체를 사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답인 것 같습니다. 지수를 사라. 네, 그 말씀 이어서 오늘은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아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현대차 덜 올라서 양전했어요 지금. 양전? 네. 양전이 1% 이상. 네. 아니 양전이 그렇게 뭐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는 약보합으로 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요? 네, 아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통의 말씀 이후에 현대차에 대한 뷰가 저랑은 네. 좀 다릅니다. 왜냐면 나는 없거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현대차를 좀 오늘 같은 날은 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죠. 많이 네. 낙폭이 컸다가 살짝 조정받은 다음에 이제 새 판 짜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시장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줘서 코스피 4% 이상, 코스닥 3% 이상 이 정도면 매수 사이드가 발동될 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여튼 괜찮은 모습을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사이드가 바로 걸렸네요. 네? 사이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견자야. 아까 보니까.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방금 걸렸어요. 네.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면 걸릴 것 같은데 했는데 네. 진짜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뭐 어제는 또 뭐 매도 사이트가 걸렸으니까 또 오늘은 또 복수해 줘야지. 그렇죠. 네. 네. 장호진 작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